대한민국의 여름밤. 온 국민의 시선을 TV 앞으로 모았던 단 하나의 쇼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입니다. 화려한 드레스, 눈부신 왕관, 그리고 시대를 대표하는 미의 아이콘들. 1957년 시작된 이 대회는 단순한 미인 선발을 넘어 대한민국 여성의 미적 기준을 제시하고 누군가에게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이자 또 누군가에게는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미스코리아라는 이름 뒤에 영광보다는 잡음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게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인가? 라는 의문은 이제 이번엔 또 어떤 비리가 숨겨져 있을까? 란 냉소적인 질문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후보들의 모습 뒤편. 그 화려한 조명조차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는 수억 원의 뇌물이 오가고 성형으로 빚어낸 똑같은 얼굴들이 군단처럼 서 있었으며 시대착오적인 심사 기준이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미인 대회의 실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허영심, 돈이 권력을 사고 미마저 상품화해버린 비극적인 역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든 혹은 스스로 자초해서든 레전드급 흑역사의 주인공이 된 이들의 기록입니다. 왕관을 쓰는 순간 누군가는 신데렐라가 되었지만 또 누군가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를 새겨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찬란했던 왕관을 이토록 초라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대중은 이제 미스코리아를 보며 감탄 대신 조롱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뇌물, 성형 논란,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참사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역대 최악의 미스코리아 스캔들. 그 추악한 진실 속으로 지금부터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한국 연예계의 불편한 민낯입니다. 탑 4. 김유미. 2012. 7천만 원의 실패와 영원의 승리. 성형 미인이 쓴 기묘한 역사. 본격적으로 우리가 파헤쳐볼 첫 번째 인물. 바로 2012년 미스코리아 진 김유미입니다. 2012년의 그 여름은 대한민국 미인대회 역사상 가장 씁쓸한 뒷맛을 남긴 시즌으로 기억됩니다. 대중은 겉으로는 화려한 왕관의 주인공에게 박수를 보냈지만 이면에서는 그 왕관의 가격이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미스코리아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심사위원 매수 비리가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한 후보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진으로 만들기 위해 주최 측 직원에게 3천만 원의 뒷돈을 찌르고 협찬금이라는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며 총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지성과 미를 겨루는 대회에서까지 이런 거래가 오갔다는 사실에 대중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이는 당시 미스코리아 시장에서 진은 5억, 천은 3억, 미는 1억 원이라는 식의 구체적인 몸값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공공연한 비밀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2012년 대회에서 김유미는 당당히 짐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축복이 아닌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회 직후 그녀의 과거 사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련된 미스코리아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대중은 이를 두고 성형 의혹을 넘어 성형 고백을 종용하는 수준으로 몰아세웠죠. 결국 김유미는 성형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성형을 한 사실이 숨겨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밝혔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스코리아라는 자리가 단순히 예쁜 사람을 뽑는 대회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스러운 미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얼굴을 뜯어고친 사람이 한국의 미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대중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왕관을 사려 했던 이들은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추악한 민낯과 성형 논란은 미스코리아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김유미는 의도치 않게 그 당시의 비리 논란과 성형 담론의 중심에 서게 되며 역대 가장 논란 많았던 진 중 한 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왕관의 무게는 7천만 원으로도 살 수 없었지만 그 가치는 이미 영원에 가까워졌음을 우리는 이때부터 예감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탑 3. 서정민 1990 30년 전 그날의 뇌물.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끈 왕관의 저주. 이제 시계를 조금 더 과거로 돌려 199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이야 미스 코리아 대회의 비리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십으로 소비되지만 30년 전 그 당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국가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스 코리아 서정민이 있었습니다. 1990년 미스 코리아 대회는 겉으로는 화려한 축제였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조직적인 뇌물수수와 부정행위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세상에 드러난 진실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대회 입상을 위해 부모들이 심사위원을 매수하고 심지어 당시 미스 코리아 조직의 관계자들이 금품을 받고 순위를 미리 결정해 놓는 내정자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서정민은 이 비리 스캔들의 상징적인 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정민의 부모가 딸의 당선을 위해 거액의 뇌물을 건넨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미스 코리아라는 대회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서정민은 미스 코리아 진의 영예를 안았지만 그 왕관은 축복이 아닌 족쇄가 되어 그녀의 발목을 평생 붙잡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방송 출연 금지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참 꽃 피울 나이에 대중의 공분을 사며 자취를 강쳐야 했던 그녀의 삶은 결과적으로 돈으로 산 왕관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하며 미스 코리아는 이제 미의 대전이 아니라 돈의 대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정민 스캔들은 미스 코리아의 역사가 단순히 아름다움을 겨루는 과정이 아니라 권력과 부가 결탁한 치밀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대중은 미스 코리아 뇌물이라는 키워드에서 서정민이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녀가 썼던 왕관은 가장 화려했지만 사실 가장 무겁고 불길한 저주를 담고 있었던 셈이죠. 한 가정이 딸의 성공을 위해 선택했던 지름길이 결국 절벽으로 향하는 길이었음을 서정민의 사례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으로 남겨주었습니다. 탑 2. 미스 울산 2013 집단 조롱의 희생양인가? 시대착오적 미의 기준인가? 대한민국 온라인 커뮤니티 역사상 미인대회 참가자들의 사진이 이토록 뜨겁고도 잔인하게 소비된 적이 있었을까요? 2013년 미스 코리아 지역 예선, 그 중에서도 미스 울산 편은 한국 사회가 미를 어떻게 소비하고 또 어떻게 집단적으로 조롱하는지를 보여준 가장 극명한 사례였습니다. 당시 공개된 미스 울산 진, 선, 미 3명의 프로필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오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찬사가 아닌 조롱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세 사람의 사진을 보며 중국 삼국지의 영웅들에 빗대어 유비, 관우, 장비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벅찬 미소를 짓는 이,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는 이, 그리고 강인한 인상을 주는 이가 마치 삼국지의 캐릭터들을 그대로 재현한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죠. 이 사진들은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들의 화장법, 표정, 심지어는 얼굴의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합성 사진을 만들고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중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스 코리아가 이제는 미의 기준을 상실했다며 대회의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조롱의 칼날이 단순히 후보 개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미스 코리아라는 대회 자체가 가진 안목과 시대착오적인 미적 기준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스 울산 후보들은 그저 정해진 메이크업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카메라 앞에 섰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들의 모습에서 인위적인 공장형 미인의 전형을 보았고 그 결과물이 주는 기괴함에 집단적인 희열을 느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후 이들이 서울 본선 무대에 섰을 때 대중의 관심은 누가 진정한 미인인가가 아니라 누가 또 다른 미임이 될 것인가로 완전히 옮겨가 버렸습니다. 결국 미스 울산 사건은
미스코리아가 더 이상 대중이 동경하는 우아함의 정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결정타였습니다. 대중에게 미스코리아는 이제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놀잇감이자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회 측은 이 논란을 지역적 특성이나 사진 촬영의 오류로 치부하려 했지만 이미 대중의 마음속에서 미스코리아의 영광은 빛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로 조롱받아야 할 만큼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이미 미스코리아라는 권위에 대해 과도할 정도의 공격성을 품고 있었던 것일까요? 미스 울산의 그 레전드급 사진들은 대한민국 미인대회가 대중의 기대치와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증거물로 남아 있습니다. 탑 1. 나리 2008 2. 3점의 굴욕. 대한민국 미의 기준이 무너진 결정적 사건. 대망의 1위. 미스코리아 역사상 가장 뼈아픈 기록을 남긴 주인공. 2008년 미스코리아 진 나리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들이 뇌물이나 개인의 스캔들 혹은 대중의 조롱 섞인 가십이었다면 나리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미인대회의 국제적 위상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참사였습니다. 2008년 당시 나리는 당당히 진의 왕관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국제 무대인 미스 유니버스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미녀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등장한 그녀에게 쏟아진 것은 환호가 아닌 내목한 성적표였습니다. 전 세계 심사위원들이 매긴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2, 3점. 이는 사실상 수치에 가까운 기록이었고 대한민국 미인대회 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굴욕적인 결과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길래 국제 무대에서 이 정도의 평가밖에 받지 못하는가? 라는 의문은 곧바로 대회 심사위원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미스코리아 심사 기준은 세계적인 미의 트렌드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서구권이 추구하는 개성 있고 건강한 아름다움이나 당당한 애티튜드와 달리 한국 대회는 여전히 박제된 듯한 미소, 천편일률적인 헤어스타일, 그리고 화려하기만 한 드레스에 집착하고 있었죠. 나리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한국 미인대회의 우물한 개구리식 운영이 낳은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진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세계라는 큰 무대 앞에 섰을 때 그녀가 가진 미적 기준은 그저 경쟁력이 없는 낡은 공식에 불과했습니다. 3점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인대회가 지향해온 방향성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성적표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스코리아 대회는 대중으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미스코리아 진이 세계대회에서 이 정도라면 차라리 대회를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왕관을 쓴 주인공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얼굴을 대표하는 홍보대사가 되어야 했지만 현실은 홍보는커녕 한국의 미적 기준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결과만 초래한 것입니다. 나리는 그렇게 대한민국 미스코리아 역사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마감하고 몰락의 서막을 알린 상징적인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스코리아를 보며 느껴왔던 자부심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주장해온 한국의 미라는 것이 얼마나 좁은 시야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그야말로 레전드가 된 굴욕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의 축제, 미스코리아가 어떻게 그 찬란했던 명성을 뒤로하고 뼈아픈 흑역사를 써내려 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7천만 원의 뒷돈으로 얼룩진 2012년의 기억, 30년 전 대회를 뒤흔든 서정민 스캔들의 충격, 인터넷상에서 집단적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미스 울산 후보들,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 미의 현주소를 참담하게 증명했던 이 3점의 나리까지. 이별은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미스코리아라는 거대한 상징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돈과 인위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편협한 심사 기준에 갇혀 스스로 몰락을 자초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대중은 더 이상 왕관을 쓴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환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왕관이 공정한 경쟁의 산물인지 아니면 자본과 권력의 합작품인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가 다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축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형적인 미를 겨루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강한 시대 정신을 담아내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공정성이라는 기반을 완벽하게 재건해야 할 것입니다. 왕관은 결코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나 비즈니스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정직한 노력과 시배의 공감을 얻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요. 과연 미스 코리아는 앞으로 다시금 국민적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된 채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 그 답은 결국 대회를 만드는 이들의 몫이자 냉철한 감시자로서의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미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미스 코리아를 기억하는 새로운 관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미의 가치를 깨닫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핫픽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당당하게 짚어보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스 코리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요?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뵙겠습니다.